진짜 행복하다. 은퇴 후에 이런 말 저절로 나오려면 어떤 일상이 전개돼야 할까요? 단순히 돈이 많은 노후를 꿈꾸기 쉽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노후 40년을 행복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는 건 맞지만 돈만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은퇴자 여러분,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가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냥 눈이 떠져서 일어나는 아침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은퇴의 비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세 가지를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행복한 은퇴 비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세 가지. 첫째,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아야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잠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칫하면 무기력한 습관이 내 몸에 장착될 수 있으니까요. 미국의 유명 MC 오프라 윈프리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한다라고 말했어요. 즉, 내가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결국 나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죠. 이 얼마나 강렬한 진실입니까?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시간 맞춰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적 있는 은퇴자의 아침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유리잔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수를 담으면 그 잔은 생수잔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잔에 곤약을 따르면 곤약잔이 되는 것이죠. 편의점에서 파는 삼다수는 대략 1,000원인데 이를 그 유리잔에 담으면 그 잔의 가치는 1,000원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200만 달러짜리 앙리 사세 그랑 샹파뉴 곤약을 따르면 어떨까요? 그 잔은 무려 29원의 가치를 지닌 곤약잔으로 변신을 합니다. 동일한 유리잔이라도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평가 가치는 천지 차이가 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은퇴자의 삶은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자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은퇴자의 가치를 스스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스스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목적 있는 아침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적 없는 아침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조차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일상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작점이 되니까요. 목적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은퇴자는 과연 의미 있는 하루, 나아가 가치 있는 일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목적이 있는 아침이 모든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 물이 흐르듯 살아가고 싶은 자유로운 영혼들에게는 그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돌아봅시다.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은퇴자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마음은 김삿갓처럼 여기저기 떠돌면서 자유롭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목적 있는 아침을 맞이하는 은퇴자는 시간에 맞춰서 갈 곳이 있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은퇴 일상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쉬는 날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죠. 이렇게 목표가 있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엔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목적 없는 아침을 맞이하는 은퇴자 삶은 어떨까요?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할 곳이 있습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할 일도 없겠죠. 물론 고정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료한 매일매일 휴가를 지낼 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은퇴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시간만 흘러가고 의미 없는 일상을 보내는 것이 과연 노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극단적으로 사회가 내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방증이죠. 그러므로 목적 있는 아침을 만들려면 은퇴 후에도 갈 곳과 할 일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침대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 갈 곳과 할 일이 반드시 고정소득과 연결되어야만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는 것도 목적 있는 은퇴자의 아침을 맞이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취미생활을 들 수 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갈 곳과 할 일이 반드시 소득과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한다면 그 또한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목적 있는 은퇴자의 아침이 될 수 있으니까요. 행복한 은퇴의 비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세 가지. 둘째, 은퇴자의 생기를 자극하는 호기심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호기심은 앞서 말한 취미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일반적으로 호기심이 줄어드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호기심이란 색다르거나 신기하거나 이상한 일이나 대상에 끌려서 그 정체나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생소한 것을 해보고 싶은 욕구를 의미합니다. 호기심이 클수록 배움에 대한 갈망도 커지고 이는 곧 관심의 깊이를 증가시키죠. 호기심을 계속해서 붙잡고 늘어지면 그것이 은퇴자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은퇴자의 삶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합니다.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이 되고 활동적인 일상을 만들어가니까요. 당연히 사회적인 연관성도 강화가 되죠. 물론 어느 정도의 지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은 나와 너,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니까요. 하지만 그 지출이 가져다주는 만족감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몰두할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가 있습니까? 몰두하는 그것이 새로운 일이거나 새로운 취미 혹은 새로운 여가 활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보고 싶다는 정도의 생각에 그치고 있다면 이는 그저 스쳐 지나간 호기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이미 하고 있거나 열심히 배우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것은 호기심을 내 것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는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일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산행 취미가 생겨서 대한민국 명산 100곳을 오르기로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매번 산에 갈 때마다 그 산과 관련된 사진을 찍고 그 산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고 그 산에 얽힌 전설이나 이야기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산행이라면 단순히 산에 올랐다가 아니라 산을 오르며 그 산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는 나만의 가치 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도에 따라서는 산행 전문가 명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은퇴의 비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세 가지. 셋째,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은퇴 후 삶이 행복하고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죠. 은퇴 전에 맺은 인연의 끈은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약 80% 이상은 은퇴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끊어지기 마련이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면 사회적 활동은 급격히 줄어들고 결국 집 안에 갇힌 것 같은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립감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는 은퇴 후 삶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관계 형성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가장 먼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고 갈 때마다 정겨운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한두 가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진정으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교 시절에 만들었던 합창단이 벌써 40년 넘게 존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남상 오비 합창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6시에 모여서 2시간씩 목청껏 남성 4부 합창을 하고 나면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덕분에 매년 4월 초에 분당에 있는 아트센터에서 정기 공연을 열고 있는데 올해도 자연 오비 남성 합창단의 24회 정기 공연이 4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합창단원 모두가 고교 시절 선후배로 맺어진 끈끈한 정이 있어서 그런지 멀리 떨어져 있는 졸업생들과도 합창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합창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서로의 삶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조사에 참여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죠. 매주 일요일 저녁에 모여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나면 새로운 주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활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상 외에도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돈, 건강, 시간, 감사 등 여러 요인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앞서 제가 언급했던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를 되찾아야 은퇴 후 삶이 행복해집니다. 둘째, 은퇴자의 생기를 자극하는 호기심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셋째,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하고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